만날 고개는 마산만을 끼고 형성된 시까지는 무학산, 팔룡산, 천주산 등의 구릉성 산지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옛날부터 산 좋고 물 좋은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가 일본 정복을 위해 군사기지를 설치하였으며 1899년 개항과 함께 러시아, 일본 등 세계열 강들이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197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저 유지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만날 고개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옛날 조선 왕조 때 마산포에 가난하지만 참어질게 살아가는 양반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선비답게 책 읽기에만 골몰하는 탓에 아내가 삭바느질을 비롯해 갖가지 품삯 받는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남매가 있었는데 맞이인 큰딸은 효성이 지극한 데다 무척 부지런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엌 일이며 텃밭 가꾸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4명의 사내 동생을 키우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무렵 그 고개 하나 넘어 감천골에는 천석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내외가 다 인색하고 성질들이 사나워서 다들 싫어했습니다. 이 집에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반신불수에다 벙어리까지 겹쳐 병치레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과는 달리 마음은 한량없이 고왔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나이 30 가까운 외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성차는 데다 말까지 못하니 재물 있는 집인데도 도무지 혼처가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모는 걱정하다 못해 마산포의 가난한 양반집에 청혼을 넣었습니다. 밭 5마지기, 눈 10마지기의 소짐승 1마리, 그리고 돈도 100냥 붙여줄 것이니 사돈을 맺자고 했습니다. 마산포 양반댁의 부모는 따질 것도 없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천골 부잣집에서는 여러 번 매파를 보내어서 간청했습니다. 심지어 농과 밭을 5마지기씩 더 늘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자청해서 그 집으로 시집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 하나 희생이 된다고 해도 그 덕에 부모님들과 동생들이 고생을 덜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다들 이웃 사람들이 효녀라고 칭송하는 딸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신랑이 반신불수에다 벙어리고 병을 많이 앓는다는 것도 미리 다 알고 있었지만 마산포 양반집 딸은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입니다. 양반집 딸은 마침내 감천골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남편은 몸 상태가 듣기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러나 다정한 신랑이라서 신부는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데도 부모는 며느리를 재산 도둑년이라면서 싫어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말마다 남의 집재산 거덜낸 년이라고 흉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박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한해 지나도록 신부는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신랑이 워낙 병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못 갖는 허물을 며느리에게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3 도둑년이에게도 못 낳고 그러면서 모질게 굴었습니다. 신부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그때마다 신부를 다독거렸습니다. 어버버, 어버버. 그러면서 제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형편이라서 시집살이 3년이 지나도록 신부는 근친을 갈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시집살이 제 친정을 다녀오게 되는데 이것을 근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니 신부는 친정서 보내온 어머니 편지를 꺼내들고 밤마다 눈물 짓곤 했습니다. 신랑 잠재우고 혼자 일어나 앉아 초롱불 아래서 참다 못해 훌쩍훌쩍 소리내어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친정집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어떤 때는 신부가 그러는 것을 남편은 어느새인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왜 친정 편지 때문에 우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신랑은 다짜고짜 신부 등을 떼밀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보기도 하고 머뭇대기도 하는 아내를 마산포가 저만큼 내려다 보이는 큰 고개 꼭대기에까지
떼밀고 갔습니다. 어버버, 어버버.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 등을 떼밀던 손으로 마산포 쪽을 가리켰습니다. 신랑의 뜻을 알아차린 신부는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부는 낮 동안만 친정집에 머물렀습니다. 3년 만에 겨우 빌린 고향집이었습니다. 부모가 계시고 넷씩이나 되는 동생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성화가 무섭고 남편 정이 고마워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덕에 살림살이가 제법 넉넉해진 것이 고마웠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어서자 신부는 친정집을 나섰습니다. 걸음 하나 살려라고 길을 서둘렀습니다. 한마장이 더 두는 비탈길을 단속에 내달리다시피 고개마루에 올라섰습니다. 한데 이게 웬 일입니까? 고개마루 턱바위 그늘에 남편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달려들어서 흔들었습니다. 어바버, 어바버. 간신히 눈을 뜬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품에서 편지 한 장을 내밀고는 이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내가 오기까지 길을 쓰면서 견딘 탓에 마지막 숨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헉 하고 울렸습니다. 아내는 피에 얼룩진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오. 당신에겐 모진 고생만 시켜 미안하오. 당신을 놓아주고 싶어서 남편 구실 못하는 내 목숨을 끊는 것이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부디 마음 편하게 살기 바라오. 그러나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사서 남편 시신을 거두어 다시 시가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시부모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재산 도둑년이란 욕설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남편 죽인 년. 그래도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품에 품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향집이 그리운 나머지 며느리는 마산포와 감천리 중간에 솟은 큰 고개 위에까지만 올라가 보았습니다. 길 가던 고향 사람을 만나서 친정집 소식이라도 듣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한데 친정집 어머니와 동생들도 딸이 보고 싶고 누나가 보고 싶은 나머지 마산포 쪽을 한번 보기만이라도 하자고 고개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새 그들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자주 마산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큰 딸과 어머니, 누나와 동생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서로 등을 도닥거렸습니다. 한참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남편이 숨진 바위 그늘에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어났던 일을 소상히 일러주었습니다. 6사람은 다시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 거기에는 유달리 붉고 붉은 진달래가 봄마다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피가 그곳에 굳어 있다가 아내의 눈물과 장모의 눈물과 처남들의 눈물을 받아서 그렇게 피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만날 고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장의 반복이는 해마다 만날 고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집간 딸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의 중간쯤에서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아름다운 풍속이 곧 반복이입니다. 그 뒤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오래 헤어져 있는 사랑하는 이를 이 고개에서 만나기를 빌면 어김없이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었습니다.